저는 박석길이라고 하고요. 현재 Liberty in North Korea 링크에서 한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 링크라는 단체는 일단 링크라는 이름이 LINK로 하는데 그게 Liberty in North Korea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뭐 좀 어설프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북한 또는 북한 사람들의 자유 이런 뜻인데 그거는 우리 링크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협력하는 사람들의 같이 추구하는 그런 비전인 거죠. 근데 이게 시작이 된 게 사실 2004년도에 미국에서 특히 재미교포 학생들로부터 시작이 된 처음에는 되게 풀뿌리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냥 단체도 없고 그냥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그런 같은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냥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라는 꿈이라는 비전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활동은 몇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이나 미국에 안전하게 그리고 조건 없이 비용 없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구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탈북 난민 구출 활동을 하고 두 번째는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 사회 또는 미국 사회에 정착을 하시면 그 끝이 아니잖아요. 특히 첫 1년이 좀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제일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제일 없을 거고 해서 그 첫 1년에 특별히 좀 집중해서 그런 정착 지원을 같이 했어요. 그것도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워지고 이제 정착하는 사람들도 좀 예전만큼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정착 지원의 범위를 좀 넓히면서 특히 탈북 출신 대학생들 포커스로 그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 하고 있는 게 그 공통점이 저희는 북한 사람들이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 사람들한테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어렵게 연락도 하고 돈도 못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변화의 촉진제가 들어가고 그 내부 변화 북한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들 가속화가 되고 탈북한 사람들의 그 인풋으로 통해서 그래서 이 탈북한 사람들이 나중에 나는 그런 역할도 있다. 나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유의 선구자, 자유의 선각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구나. 근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탈북하신 분들이 보내는 돈, 그 브로커를 통해서 전화도 하고 정보도 보내고 이러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 사회 변화, 경제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사람들의 의식 변화에 있어서 탈북한 사람들도 되게 큰 역할이 있다.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하고 협력을 해야지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더 강하게, 더 크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더 발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탈북하신 분들하고 노력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께서 고향이 서울이시고 친할아버지하고 친할머니께서 함경북도 출신이세요. 둘 다. 그리고 어머니 쪽은 그냥 다 영국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북한말로 아이노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혼혈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태어나고 쭉 자랐지만 아버지로부터 좀 남한, 북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가끔씩 예를 들어서 이제 90년대에 BBC 뉴스에 코리아에 거의 코자가 들어가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섞이라 말하면 그냥 최대 빨리 그냥 어스톱하고 그냥 빨리 가서 뉴스에 뭐 사우스 코리아 아니면 노스 코리아 이렇게 나가는 거 다 봐야 됐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신문이 나오는 것도 막 다 거의 공부를 하고 뭐 그래야 됐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고, 그리고 조금 그냥 세계에 대한 그 호기심이 좀 많았던 애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제일 큰 포인트가 그냥 막연한 이렇게 북한에 대한 관심, 호기심, 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세계적인 좀 입장에서 북한 같은 나라가 없으니까, 북한 같은 사회가 없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봐도 북한이 정말 극단적인 그런 면도 많고 신기한, 충분히 이렇게 흥미로운 막 그런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호기심. 근데 아마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안 그랬을 줄 몰라요.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보면 좀 무관심 또는 뭐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그만큼 호기심으로 막 다가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멀리서 혼혈인 동포로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뭔가 더 흥미로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북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 친구들, 동생들, 누나들, 형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 되게 알게 되니까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 관심으로 시작하지만 하다 보니까 알수록 진짜 여기서는 할 것이 있다, 저라도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그런 의무감도 있지만 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난 기회가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되게 이 좋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큰 거, 그런 것이 보여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이 됐네요. 네. 한국이랑 미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또는 뭐 유럽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하다가 좀 느껴진 부분은 뭐 많을 건데, 그 중에 제일 약간 크게 와닿는 게,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특강 같은 걸 하면 꽉 차요. 막 학생들이 일단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 하면 뭐 북한 인권, 북한 난민, 뭐 북한 이슈 하면 북한? 뭐 뭔가 막 호기심이 있고, 그래서 많이 와요. 근데 한국에서 이 프레임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대학생들이 북한은 알지, 뭐 그런 강의 안 들어도 그냥 뻔할 것 같고 관심 없어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거의 이렇게 등 돌리는 그런 차이가 좀 확실히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 북한에 대해서 뭐 안다고 생각하고 관심이 없고 뭐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많이 느껴졌어요. 특히 그러니까 그냥 막 뭐 한국 친구들하고 뭐 북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북한 뭐 그래 누가 관심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달라 막 이런 거는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북한 친구랑 같이 만나게 되면 갑자기 또 관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게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게 보여주는 게, 이 한국 청년들의 북한 그리고 북한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게 그냥 거의 종이 한 장 조금만 긁어주면 이게 나와요, 관심이. 근데 지금까지 북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냥 뉴스미디어로 접근하고 뭐 교육을 통해서 조금 배우고 이러는 것들 재미가 없고 그냥 뭔가 뻔한 것 같고 달라지는 게 없고 해서 그냥 별로 관심 없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많은 남한 출신 청년들이 더 많은 북한 출신 청년들하고 만나게 돼야 된다는 게, 그렇게 되면 금방 또 북한에 대한 그 생각, 그리고 뭐 그런 고정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보다 빨리 달라질 수도 있고, 관심이 더 생기고, 북한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더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낮은 벽만 조금 넘어가면 훨씬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배우기 시작하고 실제 북한 출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멀고, 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사실 미국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 그 참여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국 사회에서 북한 출신, 남한 출신 청년들이 여기서 좀 이렇게 그런 무브먼트를 만들어야지 세계적으로 그런 무브먼트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장마당 세대 다큐를 이렇게 개봉을 하고 다양한 그렇게 받은 피드백 중에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제일 반가운 게, 이 다큐를 보고 이 다큐에 그 북한 출신 청년이 8명이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북한 출신 사람들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다큐 끝나고 또는 이렇게 피드백을 보낸 게, 영화 끝나니까 이 북한 출신 청년들이 내 친구 같다, 그냥 친구가 된 그런 기분이다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렇지, 우리가 이걸 위해서 만들었지, 그게 제일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전달하려고 했던 정보도 있고, 약간 놀레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이러는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고, 정말 그냥 우리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피드백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 다큐를 보고 희망이 느껴진 게 처음이었다, 그런 피드백도 듣고 막, 그렇지, 이걸 위해서 만들었지 그랬어요. 그래서 장마당 세대 이런 토픽을 선택하게 된 게, 청년들이 뭐 사회 변화를 만든다 이런 생각은 어디 가든 있잖아요. 한국에도 청년들이 뭔가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선두에 있잖아요. 미국도 사회가 변화되면 청년들이 그런 변화를 만들죠. 이란도 그럴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북한도 그렇다. 북한도 사회 변화가 있고, 북한도 그런 사회 문화적 변화에 특히 도시 청년들이 앞장을 서고 있다. 다른 나라랑 비슷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북한하면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다, 변화가 없다, 정치적인 또는 군사 안보 그런 거밖에 없다, 그런 건 아니고, 거기도 사회고, 거기도 사회 변화가 있고, 문화적 변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변화에 사람들이 만들고, 특히 청년들이 만들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영어로 그리고 한국말로 포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10개 언어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그냥 다 올렸죠, 막 유튜브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스페인 버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그 댓글도 다 구글 번역기 이렇게 막 거기다가 넣어보면 댓글들이 다 너무 좋아요. 또 되게 북한을 다시 봤다, 이 북한 출신 청년들이 너무 멋있다, 이런 다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공동 감독으로서 살짝 뿌듯하죠. 네. 이제 다음 세대의 북한 인권 활동가라면 일단 그 필요한 스킬이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세대 때는 정말 다양한 인재들, 그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팀 플레이니까 뭐 이걸 잘 하는 사람은 이걸 추진하면 되고 B를 잘 하는 사람은 B를 추진하면 되고 정말 많은 그런 스킬셋들이 필요하거든요. 숫자를 정말 잘 다루는 사람도 필요해요. 회계사도 필요하고 뭐 영화 제작도 필요하고 글 쓰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애니메이션 할 사람도 필요하고 교육을 할 사람도 필요하고 뭐 정치를 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각자 관심 있는 부분 뭐 잘 하고 싶은 부분 잘 하는 부분 이런 걸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그리고 이 북한 인권 이 이슈에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것 같아요.